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자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스로의 성과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파워풀 대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구 통합 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공공기관 통폐합 등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불통과 역주행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100일 평가와 함께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준표 시장의 100일을 요약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오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에 취임합니다. 대구시는 도시를 또 사업을 확정된 시스템으로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안동 시민들도 안동 댐물을 먹지 않는다. 제2대구려원 전림부산시도 홍준표 당선이 규탄한다. 이해하라. 신청사 부지에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바로 발표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의 100일을 정리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100일이면 시간이 평가하기에 다소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구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에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홍 시장 100일을 평가하는 세 분 패널의 말씀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일이라면 좀 다소 짧은 기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우에 보더라도 초기에 정해진 그런 방향성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은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그리고 아쉬운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대구시정이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다소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홍 시장의 특유의 저돌적인 리더십으로 대구시정의 방향 전환을 선언했던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보수적이거나 그런 위험 회피 전략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절차와 방향 전환의 방향이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슬로건 이제 변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구체적인 방향 전환의 내용과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호환 평가는 아니신 것 같지만 그래도 바뀌고 난 뒤에 분위기 전환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주셨고, 자, 은재식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는다면 홍 시장이 들어와서 기득권 세력과 단절을 선언했는 부분,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봤을 때는 뭐 영상에서도 드러났겠지만 일방통행, 불통행정, 또 마이웨이 100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토건 중심의 어떤 낡은 비전으로 좀 새로운 어떤 시대전환 과제를 과연 홍 시장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제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역주행 100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해봤던 우리 이상훈 기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뭐 한마디로 하면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한 100일이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서는 붙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에게만 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대구시 조직을 이른바 뭐 대국 속가 방침이라고 해서 재편했고 뭐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도 폐지했고 산하기관 통폐합도 여러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방식도 유연 근무제를 독려하는가 하면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아무리 도입하려고 해도 못 도입했던 살찐 고양이 제도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도입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탓에 누군가의 자유와 활력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다. 단적으로 동인동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수시로 이제 집회 시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쳐지고 있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없어지는가 하면은 대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한 시장님을 만나는 덕분에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 78.75% 아주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데 여론조사 결과 대구 시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고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조사는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56.8%가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8.7%였고 24.5%는 무응답하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홍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답을 했고요. 중복응답을 했지만 21%가 이 사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구 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53.6%가 홍 시장의 100일을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는 30.9%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름, 무응답이었습니다. 지금 평가를 보자면 단순 평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다소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100일간 대구시정 운영에서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 인기 비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교수님? 일단은 좀 기저효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시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대구시의 문제가 누적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또 아쉬움은 컸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돌적인 아주 홍카콜라나 그런 불도식 조직 리더십으로 평가되는 홍 시장이 들어와서 대구시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홍 시장이 홍카콜라라는 닉네임이 있지만 몸에서 이제 수분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청량 음료를 먹으면 잠깐은
그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수분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향 전환의 과정과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홍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 시대에 맞게 많은 누적적 문제들을 같이 시민의 합의를 통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야만 이 문제가 결국은 홍 시장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 홍 시장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당선은 78.75%를 받았는데 그렇지. 또 자체 조사에서도 아까 56.8% 나왔고 그다음에 KBS와 영남일보 조사에서는 53.6% 나왔고 그리고 점점 이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래서 대구라는 이 TK 국민의힘의 본산지에서 가장 이 정도 받는 부분에 향후 어떤 정치적인 그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심각한 위기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은재식 차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비교해 볼 만한 지표가 하나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권영진 시장이 초선 100일 일 때도 여론조사가 일부 확인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일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60.9%였고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는 64.3%였습니다. 당시에 권 시장이 당선된 득표율이 55.95%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상승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홍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8%,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100일 만에 그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라는 건 홍 시장의 현재의 어떤 시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도 지지자 내부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정말 홍준표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같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도 분명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뭐 빠져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세 분이 공히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지부진하고 위기의식이 심한 대구에 구체적으로 이 행동으로 바꿔보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가장 잘한 부분이라면 은재식 차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정리한 영상에도 나왔지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뭐 일방통행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과정과 절차의 무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대전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돌봄 문제라든지 또 우리 건강권 문제라든지 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이런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지역사회 구조를 본인의 어떤 슬로건처럼 파워풀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이 아까 강 교수님도 좀 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저히 안 보이니까 기존에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까지도 파기하고 이러면서 갈등을 좀 야기하는 그러한 100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의 전망이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시장의 전망을 화려하게 펼쳐놓으셨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그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시정에 대한 전망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오히려 너무 세게 그 본인이 설정하신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50년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본다면 50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구도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경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건데 정말 대구를 위한 50년 미래라면 이 4년 알박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시민사회에 되게 우려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 사이에 가끔 나오는 우스개가 그림을 참 잘 그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50년 미래의 어떤 설계들을 내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거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우려이고 반면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결정을 파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홍 시장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4년 뒤, 5년 뒤의 결정들이 후임 시장의 어떤 뭐 이렇게 단호한 결단으로 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4년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결국에 4년 뒤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뒤에 후임들 시장들에게는 오히려 큰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 주셨는데 강 교수님 혹시 첨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좋은 리더십도 사실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됩니다. 네. 지금 대구가 미래를 지향하는 이 대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통의 리더십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의 리더십, 과거와 같은 그런 행정 탑다운 방식의 리더십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진작 문제가 해결됐겠죠. 홍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쿼트인데 승자의 저주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인은 경남도에서 본인이 성공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남 도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남 도정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와 공과에 대한 그런 반성 이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본인의 그런 미래 고래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전반적인 거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구시정의 혁신 방향과 과제 한번 영역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홍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공공기관 통폐합 위원회 폐지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취임 후 가장 먼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면서 타파를 했다. 그래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민선 8기 출범 직후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위원회 폐지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대구시장 혁신 방향,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인지 과연 홍 시장 발언대로 이게 카르텔을 깨는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과 다른 방향의 부작용 이런 게 우려되는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 일단은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기대를 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이제 정치적 불신에 편승하는 정책을 정치인들이 많이 제기도 하고 또 그걸 공약을 많이 제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좀 환호를 하죠 국민들이. 그렇지만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 카르텔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개혁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급격한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와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기존에 그 위원회가 담당하던 역할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통폐합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대구는 인권에 상당히 좀 운명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권 증진이 사라지게 되면 인권 행정이 퇴행할 수 있다는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아까도 그림에 능하다 우리는 평가를 좀 드렸지만 무엇을 위해서 과연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물론 대구시정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시면 대구에서 잘하셨고 대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믿겠지만 문제는 이 대권 과도란 보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대구시정이 만약에 희생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대권 과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판단과 좀 약간 그런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강 교수님 말씀 여러 측면에서 주셨는데 이 기자 보시기에는 이 기득권 카르텔 타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일단 뭐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산하위원회 폐지 같은 경우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지목하면은 기득권 카르텔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논의, 이게 왜 기득권 카르텔이고 왜 통폐합해야 되고 왜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홍 시장이 찍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원회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구들이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장애인 차별철폐위원회라거나 인권증진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한마디로 폐지되어 버리는 모습들은 이게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없애는 상황이 돼버려서 다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감점 사유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은 차장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저희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선언한 거는 굉장히 그 혁신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기득권 카르텔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공공기관 또 위원회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둘러싼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카르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의 어떤 방만 운영이나 부실 운영, 또 뭐 인사와 관련해서 뭐 특혜,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뭐 통폐합을 추진하든지 뭐 위원회에 그 좀 필요 없는 위원회를 좀 없애고 좀 강화할 건 좀 강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졸속으로 막 추진하다 보니까 고용 형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될 그 상황들도 발생한 것 같고 또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들 기관들 간에 연계 협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오히려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기관장이 들어왔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하철에 지시하는 부분들이 칼럼 프린트를 없애라.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수준 낮은 부분들로 이 개혁이 표시된다면 어떻게 보면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정도로 이건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취지나 방향성 자체는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준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파워 있게 추진은 하되 조금 더 섬세한 준비가 있고 난 뒤에 했으면 원래 의도한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 경제정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 시장 인수위 시절 정책의 60%가 경제 개발 관련 정책입니다. 이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가 경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 지역의 경제 상황이 꼴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비중이 높은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정책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상훈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홍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사업 경제 정책은 뭐니 해도 통합신공항 정책인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이전을 하고 이 공항 배후에 첨단 산업 단지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더해서 공항이 나간 후적지에는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바이식 개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뭐 확인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뭐 대형 쇼핑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뭐 규제 없는 상업 특구를 만들겠다 같은 일부 작은 단서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 상은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 밖에도 뭐 반도체나 도심 항공교통, 로봇, 헬스케어, ABB 등 5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상훈 기자가 정리한 이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은재식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구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시민의 삶, 그다음에 대구의 미래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개발이라든지 성장 이런 부분에 그 경쟁력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뭐 고금리, 고환율, 뭐 그 고물가 이런 부분에서 민생 경제 부분이 굉장히 그 힘들어지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정책들이 그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당장 힘든 어떤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 하고 올해의 추경에 그와 관련된 뭐 용역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우리가 뭐 천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치할 때 30년 먹거리다 대구에 그런데 과연 지금 10년 넘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살리는 먹거리가 되는 건지 이 평가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서 보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우리 대구광역시 그 지자체 장으로서 어떤 이 지역이 이 앞으로 나갈 미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 진행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게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고 이런 비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시장의 이제 전략을 보면 앞서도 말씀 나누셨지만 호재가 되는 그런 이제 좀 관심을 끌만한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뭐 ABB 얘기를 하지만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블록체인 얘기하지만 이건 그 모든 데 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대구에서 가져와서 대구에 맞게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플랜은 사실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전체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의 정체성,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대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 이 과정에서는 홍지상이라든지 이런 그 행정부만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네. 시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고요. 네.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여전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홍 시장님의 그런 미래 전략 자체가 과연 이 시대에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향후 20년간 60조의 토목 사업이 대구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완료하겠다고 앞으로 향후 미래 50년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토목 사업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의 큰 그림 그릴 때는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들이지만 세 분 다 공이 지금 이 큰 그림은 지금 우리 당장 필요한 대구의 삶을 바꾸고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활력을 주는 데는 그림이 너무 크다 혹은 대구 지금 규모나 현지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분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상호 기자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뭐 50년 미래를 그리다가 현재의 고통을 돌보지 못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토건 중심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이나 대형업체 중심으로 존업항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지역민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정책 없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으로 내년부터는 돌아서면서 더 이렇게 대구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에서 나오는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0년 미래 대구시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시민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저는 뭐 이 정책을 쭉 보면서 그야말로 1970년대 우리 개발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구에서도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10년, 20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계속 말을 했거든요. 과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는 또 뭐였는지, 뭐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홍 시장의 50년 대구 미래 여기만 지금 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령 50년 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또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올 건데 산업 전반적으로도 변화가 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0년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짐작할 수도 없고 그런 정책을 대구는 하나 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단지 대구 도시 플랜 뭐 2040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년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구의 50년 미래를 위한 알박기 정책이 될 가능성이 이건 더욱더 그 문제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의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의 선임시장이 했던 지역 현안은 또 없애거나 정반대로 간 것도 있습니다. 예,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과정들, 그다음 지수원 다변화 문제, 오랜 논의 끝에 추진된 것들인데 특히나 이렇게 신청사 같은 건립의 여러 가지 요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 오래 걸려서 지역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지역 현안들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뒤집히고. 먼저 처장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역 현안들 바뀐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뭐 영상에서도 뭐 대체적인 대표적인 거는 좀 소개가 다 됐는 것 같아요. 하도 많아서 이제 일일이 열거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대구시 치수원 이전이라든지 대구 제2의료원이라든지 또 4호선 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홍시장이 들어와서 뭐 중단하거나 변경한다 뭐 이렇게 했고요. 또 그 재정 절감의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절감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달수구와 북구에 이제 분구가 됐을 때 청사 건립 부지 이걸 이제 팔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뭐 중단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토목 관련된 공사가 붙으면은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정책들이 언제든지 이 갈등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불씨를 안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인에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컬러가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특히 지금 우리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불도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 본인이 생각하는 걸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이 추진력, 이것이 자기의 컬러라고 이제 거의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때로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호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이 약간 여기 도취되면 안 된다. 이전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전임 시장도 같은 당 아닙니까? 권영진 시장도 같은 당 출신인데 뭐 여야가 바뀌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같은 당 출신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 시장이 지금 이전 전임 시장의 정책을 뒤집고 바꾸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 시장이 대구 시장으로서의 정치적 경력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도 좀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 시장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만약에 넥스트 플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대구시정의 변화가 홍 시장의 대권 과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구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구시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누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라든지 새로운 그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희망만 불어넣는 희망 고문식의 그런 개발 전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홍 시장은 대권을 지냈던 분이고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보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돼서 기존의 시장과 좀 다르게 진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의 문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인 플랜이 결여된 그런 정책 제시에만 좀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길이 있는데 같은 대권 꿈을 꾸기 위한 시정을 펼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렇지만 홍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앞서 열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좀 검토를 했지만 이 정책 중에 하나만 만약에 임기 내에 삽을 뜨고 성공한다면 화려하게 중앙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그렇죠.
전부 다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두바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두바이 모든 예를 들면 부산도 두바이가 될 수 있고 인천도 두바이가 대구도 두바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대구가 두바이가 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이 예를 들면 지속적인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두바이가 잘못하면 시민들하고 굿바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가장 염두에 두고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인 트라우마까지 얘기해가면서 나는 정말 빚 있는 게 싫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경남도에서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 부채가 2조 3천억인데 절반 이상, 그러니까 1조 5천억 이상 내 임기 중에 정말 의지가 보입니다. 반드시 갚겠다. 빚 있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이제 최저 특별시, 광역시 중에 최저 채무 비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부채가 능력이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쓸 때는 써야 된다는데 홍 시장은 부채가 너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또 시민들은 지금 쓸데없는 짓 안 해갖고 빚 갚는 시장, 자기 치적을 위해서 빚 얻어서라도 이렇게 치장하는 시장들 많은데 욕먹으면서 빚 갚겠다는 거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 칭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얻고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이 기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님의 개인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빚 때문에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 가정이 빚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2020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자기 시의 빚을 갚겠다고 긴축 재정을 한다거나 대구시의 자산을 판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게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지점이 있고 말씀하셨던 경남지사 시절의 그 채무제로 정책과 관련되어서도 경남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빚을 갚는 과정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다양한 이 부작용 이런 걸 여전히 고려를 하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숫자로는 감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키실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게 이제 부채와 관련해서 개인 트라우마와 시 재정과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사 구분을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시민들이 호응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행정 불신이 심하고 또 행정 서비스 수준이 낮고 뭐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국가나 지방 정부의 예산과 가계의 부채하고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물론 가계에서는 부채를 없애는 게 제일 낫죠. 지금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지출을 먼저 잡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부채로 때우는 방식으로 한다면 지방 정부는 이 균형이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자기의 어떤 시정 목표를 그 정책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한쪽은 모호하게 되고 그 한쪽이 모호하게 된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돌봄이나 복지나 이런 어떤 그 사회 서비스나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순하게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지금 기관장들이 너도 나도 뭐 100억, 200억 줄이겠다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끝으로 대구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세 분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1분 동안 제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늘 토론 시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호진 교수님께 드리고 그다음 이상훈 기자, 처장님께 마지막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강 교수님. 홍 시장께서는 대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초중고를 나왔고 대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구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많다고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대한 애정이 홍 시장님은 대구 시정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의 아픈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채널을 좀 확보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우 기자. 네, 제안이나 뭐 보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표현대로 이제 정치를 독고다이 혼자서 단신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을 하면은 추진해 버리는 모습인데 주변의 반대에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주변의 반대라는 게 홍준표 시장님 개인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시에 대한 애정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서 한 번만 더 생각하는 모습을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재식 차장님. 최근에 지난 그 10월 19일이었죠. 대전에서 그 세계 한 576개 도시가 참여하고 국가로 보면 한 14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세계 지방정부 연합 총회 대전 총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 기구인데요. 이 대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어떤 부분을 제시했는데 하나가 그 돌봄과 그 공공 서비스의 강화, 그 다음에 그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생태 파괴 이런 부분들을 삶의 질과 인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지역의 민주주의와 그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협약을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며칠 전입니다. 대구시도 아마 같이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 대구시가 다시 한번 이 세계 도시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는 10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원 유수민 기자 세 분 모시고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로 국권이 믿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필두로 이 발언을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이라는 취지로 옹호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아직도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까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주사파와 김일성을 우리 정치의 주요 등장인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협치라는 단어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과 지금 우리 국력을 비교하며 주장한 자신의 말이 결코 친일 발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준의 우리 국력이 갑자기 어떻게 됐기에 이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처지에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색깔론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식상한 내용이며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선거를 위해 여당도 정당의 대표색을 금기시하던 빨간색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색깔론이 내용 없는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